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75세 한미정 할머니가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에서 벌인 일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발견한 것은 반짝이는 시설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었죠. 월 300만 원을 내고도 응급 상황에서 8분을 기다려야 했던 현실. 24시간 케어라는 약속이 어떻게 공허한 말이 되었는지.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할머니가 혼자서 시설을 상대로 벌인 싸움의 결과입니다.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보증금 전액 반환, 그리고 그 방법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전파하기까지. 지금부터 75세 할머니의 용기 있는 탈출기를 들어보시죠. 75번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한미정은 거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눈가의 주름은 얇은 지도처럼 굽이쳐 있었고 얼굴선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만 2해가 지났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그의 체온을 기억하는 듯 했어요. 미정은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바람을 들였습니다. 탁자 위 결혼식 사진을 정면으로 돌려놓았죠.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주전자에서 나던 김이 사그라질 즈음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장남 태훈이 꽃과 케이크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넓게 열었어요.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한 곳 같이 보러 가요. 태훈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소개 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로비는 호텔처럼 반짝였고 정원은 사계절 관리된 초록으로 매끈했습니다. 프로그램표를 보니 요가, 원예, 수영, 합창, 미술 등 일정표처럼 정돈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요즘 밤에 잘 못 주무신다길래요. 환경을 바꾸면 더 편해지실 수도 있어요. 태훈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반짝이는 복도, 미소 짓는 입주민들, 주치의가 상주한다는 안내문구. 편안함과 안전이 짧은 문장으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 한구석은 내려앉았어요. 편안함이라는 단어 뒤에는 지금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 숨어 있었거든요. 미정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래 손이 닿았던 책장, 남편의 커다란 머그컵, 손녀 나율이 뛰놀던 카페. 모든 것이 익숙했고 모든 것이 과거를 불러왔어요. 한 번만 같이 가볼까요? 보기만 하면 돼요. 태훈이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 세월이 가르쳐준 게 있었거든요. 견딜 만한 변화는 보통 둘러보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건 말이에요. 미정은 얇은 코트를 걸쳤습니다. 문고리를 잠그기 전 방 안을 2번 더 둘러봤어요. 기념일의 고요함이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얄힐 레지던스에 도착했을 때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정말 매끈했습니다. 천장 조명이 낮의 햇빛과 겹쳐 물결처럼 흔들렸어요. 안내 직원 윤정우가 정중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편안히 둘러보시고 궁금한 점 말씀해 주세요. 미정은 커다란 화분에 윤기를 후으며 증명사진처럼 반듯한 안내 표지판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수영장 수면은 잔잔했고 공방에는 하얀 앞치마가 정갈하게 걸려 있었어요. 도서관에 들어서자 새 책 냄새와 소독약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방음실에서는 합창 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주 3회 물리치료사가 순회하고 야간 간호사가 상주합니다. 응급 연계 프로토콜은 7분 이내 대응이에요. 윤정우가 준비된 문장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태우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비용과 보조금, 세금 공제 항목을 빠르게 입력했어요. 미정은 유리창을 통해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잔디 위에 얇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요. 안내 브로셔의 종이는 두꺼웠고 모서리는 전혀 말려있지 않았습니다. 주 2회 원예와 요가, 월 1회 공연이 있어요. 개인 룸에는 응급 호출 단말이 설치되고 미용실, 세탁실, 카페가 지하동에 있습니다. 미정은 머릿속으로 하루 일과를 그려봤어요. 오전 요가, 점심 식당, 오후 공방, 저녁 독서. 누구도 그녀를 서두르지 않고 누구도 그녀를 기다리지 않는 하루 말이에요. 그 상상은 매끈했지만 약간의 죄책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부담되시면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아니야. 이렇게 잘 정리된 곳은 드물지. 미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있었어요. 티룸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윤정우는 입주 절차와 계약서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미정은 연필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어요. 24시간 대체 프로그램, 월 1회 건강상담. 단어들이 약속의 모양을 하고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좋아 보였어. 생각을 더 해볼게. 미정은 손끝으로 브로셔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반짝이는 약속들은 종이 위에 선명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늘 그 다음 장에서야 드러나는 법이었죠. 입주 당일 새 방은 햇빛이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직사각형 창문 아래 작은 콘솔을 두고 화분 2개를 나란히 놓았어요. 남편의 머그컵은 싱크대가 아닌 책장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정은 옷을 옷장에 차례로 정리했어요. 서랍 맨 윗칸에는 편지와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사 기사들이 떠나고 나니 방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았어요. 식당에서 첫 점심을 받는 동안 옆자리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는 오해자예요. 원예 수업이 제일 좋아요. 오해자의 표정에는 낯선 일을 보듬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어요. 미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미소로 답했습니다. 한미정이에요. 오늘은 모든 게 새로워서 손이 느려요. 오해자는 수업표를 보여줬어요. 연필로 몇 군데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고 합창과 요가, 영화 상영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식당의 소음은 일정했고 직원들의 동선은 익숙한 체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후 요가 수업은 쉬운 동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사 정유진이 호흡을 길게 가져가라고 말했고 바닥 매트에서는 세건 냄새가 났어요. 미정은 거울 속 자신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관절은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았지만 동작은 충분히 부드러웠어요. 저녁에는 오해자와 짧은 산책을 했습니다. 작은 연못에 조명이 켜졌고 벤치에는 2~3명이 앉아 있었어요. 미정 씨, 밤에 도서관 가면 조용해서 좋아요. 잠이 안 올 때 거기 불빛이 위로가 되거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머그컵에 티백을 넣었어요. 차양은 익숙한 위로였습니다. 침대에 기대어 오늘의 장면들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새로운 주소, 새로운 동선, 새로운 이름들.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첫날의 페이지는 예상보다 덜 거칠었습니다. 셋째 주부터 작은 엇박자가 귀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의 채소는 수분이 빠져 있었고 스프의 온도는 일정하지 않았어요. 미정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접시를 내려놓는 손이 잠깐 멈췄어요. 프로그램 공지판에는 빨간 스티커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사 개인 사정으로 취소 대체 일정 추후 안내. 대체 프로그램은 안내가 늦었고 기다림은 종종 허공에서 끝났어요. 복도의 인사도 간결해졌습니다. 초기에 반갑게 이름을 불러주던 직원은 눈을 피한 채 지나가거나 이어폰을 손에 쥔 채 가볍게 고개만 숙였어요. 미정은 누군가의 피곤함을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톤이 묘하게 낮아지는 감각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으로 남아 있었어요. 오해자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정 씨 원의 토양이 바뀐 것 같아요. 지난달보다 물을 머금는 힘이 약해요. 오늘 요가도 대체라더니 그냥 자유 사용으로 바뀌었어. 두 사람은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흔들림이고 두 번은 경향이고 세 번은 기록의 대상이 됩니다. 밤이 길어지는 날 미정은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아 공지판을 다시 떠올렸어요. 대체 추후 양해. 단어들은 정중했지만 생활의 빈칸은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봤어요. 적응은 기다림의 다른 이름일 때가 있지만 기다림이 습관이 되면 감각은 무뎌집니다. 그럼에도 미정은 다음날 아침 요가 매트를 깔았어요. 몸은 정직해서 관리에 곧바로 반응합니다. 균열을 보고도 일과를 이어가는 것은 무력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일과 가까웠어요. 초여름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급한 호출음이 울렸어요. 이웃 서희루가 가슴을 부여잡고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오해자가 달려가 응급벨을 눌렀어요. 당직실 연결 부탁해요. 벨의 불빛은 켜졌고 복도 CCTV에 빨간 점이 깜박였습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미정은 즉시 휴대전화로 119에 연결했습니다. 오해자는 서희루의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춰줬어요. 서희로우님 숨을 길게 내쉬세요. 지금 곧 도착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8분이 걸렸습니다. 간호사는 땀에 젖은 얼굴로 나타났고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들것을 요청했어요.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서희루의 호흡은 조금 안정됐지만 모두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당직 인력은 다른 층 호출을 처리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고 야간 대체 인력 투입은 그날 하루만 누락되었다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매뉴얼을 재점검하겠습니다. 미정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꺾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4시간이라는 문구가 종이에서 현실로 내려오는데 필요한 것은 사람의 즉시성과 시스템의 예비였거든요. 그 밤 이후 복도의 발자국 소리는 더 크게 들렸고 침대의 스프링은 조금 더 거칠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식당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해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 씨 어제 시간 기록했어요? 응. 호출 시각, 응답 시각, 구급차 도착 시각 다 적었어. 두 사람은 수첩을 맞대고 시간을 대조했어요. 숫자는 감정보다 선명했습니다. 위로는 필요했지만 변화에는 근거가 먼저였어요. 며칠 뒤 세탁실 앞 복도에서 직원 둘의 짧은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문틈 사이 어딘가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3개월 지나면 프로그램 좀 줄여도 되잖아. 다들 잘 지내시니까. 야간은 인원 빼도 티 안 나. 지난번도 넘어갔잖아. 말은 가볍게 던져졌고 웃음이 짧게 석였어요. 미정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균열은 언제나 말에서 먼저 드러나거든요. 문장에는 방향성이 있고 방향성은 곧 관성으로 굳어집니다. 미정은 자책 대신 연필을 잡았어요. 감정이 커질수록 기록의 선은 더 곱게 그어져야 했습니다. 오해자에게 사실을 전했을 때 오해자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취소 공지 빈도랑 야간 당직 공백을 합치면 패턴이 나와. 두 사람은 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취소율, 대체율, 식단 온도 편차, 응급 대응 시간. 복지관 자원봉사 때 익힌 기본 통계 방식이 이럴 때 쓰일 줄은 몰랐어요. 미정은 각 항목의 정의를 적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 체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서술어를 맞추자. 지연과 누락을 구분하자.
입주민 몇 명이 자발적으로 합류했어요. 이름을 기록하고 각자 가능한 시간대를 맡았습니다. 회의 소집은 조용히 그러나 투명하게 진행됐어요. 우리는 불평을 모으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 문장 하나가 모임의 태도를 결정했습니다. 밤에 미정은 방 전등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방향성을 가진 두려움은 계획과 닮아 있었습니다. 계획은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첫 모임에는 13명이 모였습니다. 둥근 테이블 위에 파일 뭉치와 포스트잇이 흩어져 있었고 각자의 목소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미정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사실만 적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를 다룹니다. 프로그램 취소, 식단 품질, 야간 대응, 외출과 면회 규정. 오해자는 화이트보드에 도표를 그렸어요. 주별 취소 건수, 대체 실행률, 식단 온도 측정가. 체온계로 국물 온도를 잰 기록은 처음엔 우습게 느껴졌지만 수치화된 변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증언은 조심스럽게 이어졌어요. 저는 지난주 야간 호출 후 10분을 기다렸어요. 외출 제한 고지 방식이 매번 달라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식단의 염도도 편차가 커요. 대화는 감정의 파도를 탔습니다. 미정은 손바닥을 펴고 속도를 낮췄어요. 감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서에는 사실을, 수치에는 근거를 남깁시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패턴이 드러났어요. 예산 절감 시기가 공지 빈도와 겹쳤고 야간 인력 배치표의 공백은 특정 요일에서 반복되었어요. 오해자가 말했어요. 요구안의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첫째, 야간 인력 정상화. 둘째, 취소시 즉시 대체. 셋째, 외출과 면회 규정의 표준 공지. 넷째, 식단 품질 관리 지표 공개. 다섯째, 응급 프로토콜 리허설월 1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처음 왔을 때의 광택은 사라졌지만 발걸음에는 방향이 생겼습니다. 방향은 때로 광택보다 오래가요. 입주민 총회는 로비 옆 소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단정한 정장을 입었고 법무 담당자가 동석했어요. 미정은 맨 앞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5가지를 요구합니다. 요구는 불만의 나열이 아니라 약속의 복원입니다. 오해자는 수첩을 넘기며 수치를 읽었어요. 지난 6주 프로그램 취소 18건 중 대체 실행 5건. 대체율 27.8%. 야간 호출 평균 응답 7분 42초. 매뉴얼 기준 4분 대비 92% 지연. 관리사무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부 미흡을 인정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미정의 질문은 짧았어요. 내부 회의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정과 책임자를 명시해 주십시오. 공기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자 관리소장은 추상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야간 인력 보강을 이번 주 금요일부터 대체 프로그램 풀을 외부 강사까지 확대, 외출과 면회 규정은 주간 단위 고정 공지로. 총회가 끝나자 박수와 웅성거림이 섞였어요. 하지만 첫 협상은 절반의 성과에 불과했습니다. 일정은 나왔지만 점검 방식과 위반 시 책임 조항은 빠져 있었어요. 미정은 노트를 덮으며 한 줄을 적었습니다. 검증 없는 약속은 다시 종이가 된다. 다음번에는 검증을 가져와야 했어요. 검증은 사람을 바꾸지 못해도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일주일 뒤 재협상 자리에서 미정은 출석부와 체크리스트를 올려놓았습니다. 오해자는 이전 주의 응답 시간과 이번 주의 응답 시간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띄웠어요.
정책 발표 이후 야간 응답 평균 5분 10초로 개선. 아직 매뉴얼 기준 4분을 넘습니다. 대체 프로그램은 계획 대비 실행 60%. 외출과 면회 공지는 고정되었지만 예외 규정 문구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법무 담당자는 노트를 뒤적였습니다. 미정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우리는 언론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검증 가능한 합의서를 원합니다. 위반 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보증금 전액 반환, 응급 대응 지연에 대한 배상 규정, 그리고 점검 참여권까지. 회의실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오해자가 한 장의 문서를 건넸어요. 권리 선언 초안이었습니다. 가장 위에 문장이 있었어요. 입주민은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다. 담당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급자와 통화했습니다. 통화가 끝났을 때 문장은 바뀌어 있었어요.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위반 시 위약금 없는 해지를 수용하겠습니다. 보증금은 7일 내 반환. 응급 대응 지연에 대한 배상은 규정표에 따라.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싸움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문장의 정확도로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어요. 회의가 끝나자 오해자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수는 없었어요. 대신 의자 끄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해지 의사 통지, 시설 점검 동행, 방 상태 확인, 보증금 반환 일정 확정. 미정은 방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옷, 사진, 화분채. 남편의 머그컵은 가장 마지막에 신문지로 싸서 별도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퇴실 점검표의 항목에 서명하는 동안 관리자 김도연이 말했어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부적으로도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배움이 오래 남길 바랍니다. 미정은 짧게 답했어요. 오해자는 복도 끝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정 씨 택시는 부른 상태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로비의 조명은 여전히 매끈했어요. 첫날의 광택과 마지막 날의 광택은 같았지만 미정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가방을 꽉 잡았어요. 소나기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습관과 새로이 결정된 방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문 밖의 공기는 덜 정제되어 있었지만 폐 깊숙이 더 빨리 닿았어요. 편안함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편안함과 존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미정은 두 번째를 고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택시 문이 닫히고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새 집은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7분 시장과 복지관 사이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창문은 남향이었고 오전의 빛이 부엌 타일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미정은 중고 사이트에서 책장을 구했고 동네 꽃집에서 화분을 골랐습니다. 흙이 손가락 끝에 묻을 때 심장 박동이 아주 조금 빨라졌어요. 첫 주말에 손녀 나율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숨바꼭질하기 좋다. 여긴 숨을 데가 별로 없는데. 커튼 뒤. 미정은 웃었어요. 웃음은 오래 준비된 숨과 같아서 한 번 터지면 방 안을 가볍게 만듭니다. 점심으로 김치볶음밥을 만들었고 나율은 접시를 깨끗이 비웠어요. 저녁에 태훈과의 대화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방식으로 흘렀습니다. 저녁에 엄마 미안해. 태훈아, 내가 잘못만 한 건 아니야. 우리 모두 방법을 몰랐던 거지. 이 집은 엄마가 고른 거니까 더 좋다. 그래. 내가 고른 집은 내가 사는 방법도 같이 고르게 하거든. 미정은 스마트폰 달력을 열었어요. 주 2회 복지관 요가, 주 1회 합창 격주원예 모임. 일정은 로얄일의 표와 닮았지만 주체는 달랐습니다. 등록도 취소도 대체도 그녀가 결정했어요.
밤이 깊을수록 창밖의 소음은 잦아들었고 침대 스프링은 덜 거칠었습니다. 손바닥의 온도는 잎사귀의 윤기에 오래 머물렀어요. 복지관 강당의 의자는 간격이 넓었습니다. 시니어의 권익 약속을 종이에서 현실로라는 제목이 스크린에 떴어요. 미정은 마이크를 잡고 입을 뗐습니다. 저는 한미정입니다. 오늘은 편안함 뒤에 빈칸을 점검하는 법을 나누려 합니다. 오해자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어요. 첫째, 계약서에선 항상 상시, 즉시 같은 단어의 정의 확인. 둘째, 취소와 대체 기준의 문서화. 셋째, 야간 인력과 응급 프로토콜 수치. 넷째, 외출과 면회 규정의 예외 처리 절차. 다섯째, 점검 참여권과 위반 시 구제 조항. 청중의 손이 바빴어요. 누군가는 메모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은 차분했어요. 혼자 가면 어려운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둘이 시작했습니다.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열이 됩니다. 기록은 사람을 모으는 언어였습니다. 갈등이 두려운데요.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두려움 뒤에 문장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이어졌어요. 미정은 연단에서 내려와 사람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말에 힘이 생긴 것은 승리의 기록 때문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은 시간 덕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서 봄나물 한 단을 샀습니다. 부엌의 타일이 여전히 따뜻했어요. 미정은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꿨습니다. 행복은 시설의 급이 아니라 내가 고른 일상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이 흙을 만지고 물이 인맥을 타고 공기가 폐로 들어옵니다. 다음 강연의 제목을 떠올리며 미정은 수첩 첫 장에 세 문장을 적었어요. 우리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기획자다. 여러분, 75세 한미정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분이 보여준 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의 힘, 연대의 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획할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었죠. 월 300만 원짜리 프리미엄 시설에서 나와 월 5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한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존엄과 편안함 사이에서 존엄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도 미정 할머니는 전국의 복지관을 다니며 강연하고 계십니다. 시니어 권익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벌써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기록은 사람을 모으는 언어이고 연대는 변화를 만드는 힘이니까요. 이런 실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용기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